안녕하세요. 코딱집이에요. 암호화폐가 미래를 정의할 것이라면 이를 미국에서 채굴하고 생산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트럼프는 미국을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트럼프 일가는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I라는 토큰과 함께 디파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WLFI는 에이브와 협업하여 협업의 목표가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대량 채택을 촉진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일가와 협업하는 에이브는 무엇이며 어떤 코인인지 알아볼까요? 에이브는 디파이 코인이에요. 디파이란 탈중앙화 금융으로 거래소 또는 은행 없이 블록체인 프로그램만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디파이를 통해 사람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자 없이 자금을 빌리고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에이브는 2017년 당시에는 생소했던 디파이라는 분야에 이더랜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출시 직후 암호화폐 하락장을 맞았고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죠. 이더랜드 팀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사용자 편의성 개선, 수많은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이더랜드의 단점을 개선시켰고 2020년 에이브로 리브랜딩했어요. 에이브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용자가 다양한 암호화폐를 예치하여 이자를 얻거나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상화폐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 USDT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에이브 플랫폼에 예치하면 암호화폐 풀에 있는 자산의 양에 따라 이자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면 풀의 자산이 없어져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 자금 예치를 유도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브 플랫폼에 코인을 예치한다면 풀의 자산이 많아져 이자율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대출을 유도하죠.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할 때 에이브 플랫폼은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초과 담보란 담보의 가치를 최대 82.5%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누군가 $100를 담보로 대출한다면 82.5달러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대출할 자금이 항상 충분하도록 하여 에이브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및 고래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요. 플랫폼의 높은 안정성 그리고 강력한 보안 관리로 에이브는 가장 큰 대출 프로토콜로 자리매김했어요. 그 증거로 에이브는 2024년 8월 기준 대략 75억 달러의 대출 규모를 가졌고 이는 전체 디파이 시장의 65.8%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죠. 이 압도적인 대출 규모는 신뢰도를 의미해요. 즉, 신한은행이나 농협처럼 디파이 시장계의 제1금융권으로 자리 잡아 사기나 뱅크런에 대한 걱정 없이 암호화폐를 예치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에이브는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통화기관 자격을 취득했어요. 전자통화기관 자격은 법정통화를 수신하는 자격으로 보통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가 자격을 취득하는데 에이브는 디파이 코인 최초로 본 자격증을 취득했죠. 이는 앞으로 에이브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추측되게 하네요. 에이브 플랫폼만의 차별점으로는 플래시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보통 하나의 거래가 진행되면 블록의 거래를 적고 체인으로 묶어서 저장을 하는데 플래시론은 블록이 생기는 15초 이전에 담보 없이 빠르게 대출하고 빠르게 갚는 서비스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플래시론을 거래소 차익 거래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소에서 솔라나의 가격이 $100이고 B라는 거래소에서 솔라나가 $101라면 플래시론을 이용해 빠르게 대출하여 A 거래소에서 솔라나를 구매한 뒤 B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요. 지금까지 에이브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으로 에이브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에이브 코인은 거버넌스, 즉 어떤 의견에 대한 투표권으로 활용돼요. 예를 들어 담보, 대출 코인의 추가 및 삭제, 플랫폼 수수료 인상, 프로토콜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에이브 코인 한 개당 한 표로 투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에이브 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은 자금 예치라는 뜻이에요. 에이브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안전모듈이라는 유동성 풀로 들어가요. 에이브 플랫폼에서 자금이 부족할 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안전모듈에 스테이킹된 에이브를 최대 30%까지 끌어서 사용해요. 이는 에이브 플랫폼의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시키지만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겐 위험이 따르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에이브 보유자는 플랫폼 수수료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에이브를 스테이킹하면 GHO 코인의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요. GHO는 에이브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에이브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에이브 개수에 비례하여 이자율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 기준 스테이킹된 에이브 코인 1개당 100개의 GHO 코인의 이자율을 4.34%에서 3.04%로 낮출 수 있었어요. 에이브 코인의 매력은 발행량이 1,600만 개로 적고 물량이 거의 다 풀렸다는 점이에요. 발행된 에이브 코인의 92%가 2020년도에 모두 풀렸고 또 향후 대규모 언락은 없을 예정이에요. 또한 에이브는 플랫폼에서 생성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에이브 코인을 주기적으로 소각한다고 하네요. 이제 에이브의 기술과 장점을 알아봤으니 단점도 얘기해봐야겠죠. 먼저 에이브는 초과 담보를 요구해요. 초과 담보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자본 비효율적 시스템임을 의미해요. 담보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돈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 때문에 청산의 위험이 있어요. 만약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서 여러분 담보금이 프로토콜이 정한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담보금 모두가 청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에이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이브는 막대한 자금 안정성과 보안으로 디파이 시장의 제1금융으로 자리 잡았고 기관 투자자가 애용하는 플랫폼이에요. 하지만 청산의 위험도 있죠.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다른 유망한 코인으로 찝어올게요. 안녕!